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그냥 물만 마시면 안 된대요. 몸에 전해질이 빠져서 소금을 조금 드셔야 된답니다. 이온 음료를 드셔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온 음료는 많이 드시면 안 된대. 당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잘 조절하시면서 무더위 지내시면 좋겠고요.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야 하니까 이번 한 주간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아셨죠? 네. 지난 주간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시죠? 이게 이 얘기를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형사소송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무튼 힘은 한 곳에 몰리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견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될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주가 폭락입니다. 여전히 별로 상관이 없으시죠? 네, 코스피 5,000포인트 넘어갈 때 코스피 5,000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었는데 9,000포인트까지 가더니 다시 5,000포인트 밑으로 5,0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변동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선언입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뉴스를 꺼내본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요. AI 풀스택을 갖춘 나라로서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AI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각자의 AI를 가지도록 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뉴스는 다 보셨죠, 그죠? 네, 기대되시죠? 여전히 상관이 없는, 하고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AI를 써보셨나요? 난 AI를 써봤다. 안 부끄러워하셔도 되는데 나는 AI를 써봤다. 난 챗GPT를 써봤다. 네, 가끔 있으세요. 난 제미나이를 쓴다. 써보신 분들은 두 개 다 써보셨더라고요, 보면. 네, 저는 강론 준비하면서 자료 확인할 때 챗GPT를 사용합니다. 나는 쓰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AI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AI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금융을 할 때 AS나 민원 전화를 할 때도 챗봇이라는 AI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 가전제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게요?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거죠. 로봇 청소기, 로봇도 쓰시네? 네,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인공지능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쓰실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스마트폰을 처음 아들이 사줬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서 못 쓰겠다.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하냐. 그쵸?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맞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막연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AI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현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나 국제 AI 허브 같은 목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해 보시면서 AI와 친해지고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답을 아주 잘 해줘요. 자꾸 물어보고 익숙해져야 시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시대를 좀 따라가 봐야 우리 젊은이들이 무시를 안 하죠. 그쵸? 엄마 그거 모르잖아 이런 얘기 듣기 싫으잖아요. 그쵸?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딴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에게 저녁을 대접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 명가량 되었고 남은 음식은 12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강주리에 가득 찰 만큼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챗GPT가 알려줬어요.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단 2마디로 요약했답니다. 부지, 교지. 먼저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마련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복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도 먼저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은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챗GPT 똑똑하죠? 네. 역사책을 보면 맨날 전쟁만 한 것 같지만 성군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처럼요.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굶주린 백성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가 절대 빈곤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의 AI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AI 세상에서 그 혜택이 일부에게 돌아갈 것인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2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반도체 직원들이 6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안군의 태양광 기본소득.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가구당 1년에 4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뭐가 더 복음적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울까요? 풍랑이 거센 파도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잘 보내야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좋은 결정을 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도 함께 나눠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보내야 할 이번 한 주간이죠.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가 현대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됐으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시원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